네, 취업에 필요한 뉴스와 채용 시장의 흐름을 확인하는 시간, 안쌤의 단짠 취업 뉴스, 안컴의 안정현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정용입니다. 오늘 단짠 취업 뉴스 또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5월도 이제 벌써 중순이에요. 오늘이 스승의 날인데요. 네. 이제 오늘 낮 기온이 27도, 서울 기준으로 내일 네. 30도까지 올라가요, 쌤. 내일 진짜 완전 여름 더위가 느껴질 것 같은데 네. 여름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죠. 냉면 좋아하세요? 냉면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럼 여름에 보양식으로 챙겨 드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삼계탕 좋아합니다. 아, 삼계탕. 네, 여름엔 삼계탕이죠. 아, 여름에 삼계탕. 저는 냉면을 좋아하는데. 저도 냉면을 좋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안쌤의 단짠 취업 뉴스. 네, 이제 여름과 함께 첫 번째 취업 기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선택하신 첫 번째 취업 기사 제목은요. 네. 이번에 좀 충남 지역에 관련된 소식이네요. 충남도 대기업의 지역 인재 우선 채용 탄소 중립 실천 요청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충남도가 도내 대기업의 지역 인재 우선 채용과 탄소 중립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충남지사는 11일 도청에서 도내 13개 대기업 대표 등과 간담회를 했는데요. 참여 기업이 짱짱해요. 현대제철, 삼성디스플레이, 하나토탈에너지스, KT, 현대차, 삼성 SDI 등등이고요. 도는 우선 지역 인재가 도내에서 일하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충남은 경기도에 이어서 전국 2위 규모 산업 생산 기반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역대 졸업자의 도내 취업률은 20.2%에 불과했어요. 보통 이제 80%는 다른 데로 나간다는 의미인데요. 이에 따라 도는 충남형 계약학과 운영, 디지털 아카데미 등등 현장 맞춤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는 탄소 저감에 동참해달라고도 제안을 했고요. 또 추진 중인 탄소 중립 정책에 관해서 설명하고 각 기업들에 대해서 사업 기획 자문과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지역에서 키운 인재, 지역 기업이 채용한다. 이런 얘기는 좀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요. 익숙한데요. 충남이 또 이번에 또 나서나 봐요, 쌤. 네, 이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실 그 공공기관 채용에서는 지역 인재 우선 채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포션이 좀 있는데 사실 대기업 같은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네. 그런 게 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리고 또 왜 그러면은 20.2%에 불과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추정하면서 이거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좀 제가 가연 씨한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긴장되네요. 회사를 퇴사하는 네. 이유가 여럿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것도 되게 좀 무시 못할 이유거든요. 가연 씨는 뭐 여기 연합뉴스에서도 근무를 하시지만 네. 이전에 혹시 근무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직장과 집과의 거리가 좀 멀다. 네. 이런 부분이 어떻게 좀 다니기 좀 편하다 아니면 불편하다 이거 내가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1시간 이내에 있는 다들 그런 회사들 아니면 직장들만 다녀봐서 네. 만약에 그 이상 뭐 2시간 걸린다 한다고 한다면 그 근처에 집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요? 전 그렇죠. 직주 근접이 좀 중요한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처음에 들어갈 때는 뭐 저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네. 라는 이런 말씀들을 다 하시는데 예.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퇴사하는 비율 중에 높은 퍼센트가 직주 근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그 경기도 여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예. 처음에 서울에서 다니다가 좀 여주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예. 지금 생각하면 서울에서 한 70km 정도밖에 안 걸리고 안 막히면 1시간 왕복 2시간이면 왔다 갔다 하는데도 거기에서 사는 것도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있던 지역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살다 보면 사실 그곳은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 좀 약간 휴식하는 곳과 같이 지내기에는 좀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공공기관에서 여러분들이 공공기관 채용을 참 좋아하고 괜찮은 것이지만 네. 공공기관에서도 퇴사율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결국 충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서울 경기권에서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한테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냐라고 하면은 거의 한계선이 이제 수원, 평택까지입니다. 그래도 거긴 경기도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충남으로 가면은 사실상 거기를 1순위로 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말씀 주신 괜찮은 기업들이 있는데 보통 제조기업들이겠죠. 네. 그럼 여기에서는 그럼 어떤 분들이 필요로 하냐? 당연히 이쪽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필요하겠죠. 네. 그런데 참 안타깝게 제가 이 충남 지역 쪽, 그러니까 천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쪽에 많은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학교를 가서 사기업에 관련해서 취업을 좀 준비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반응이 와 가야지 이런 반응이 사실 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충남권역으로 가면서부터는 공공기관의 채용을 준비하시던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공교롭게 네. 이쪽 충남 지역 쪽을 매주 한 번씩 지금 가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도 제가 사기업 좀 제발 지원해라. 음. 사기업 좀 제발 지원해라. 그냥 뭐 괜찮은 대기업들을 다 뭐 서울 경기권에 있는 그런 친구들이 가는 게 아니라 1순위는 여러분들이다. 제조기업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유통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 쪽에서의 브랜치 그럼 당연히 그 지역 쪽에 사는 사람들이 먼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설파하고 다니고 있는데 네. 의외로 여러분들이 좀 공공기관 쪽으로 좀 많이 가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럼 무엇을 갖춰야 될 것인가라는 네.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포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 옆에서 같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협력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또 경력을 쌓는 부분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이런 곳들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학교랑 연계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현장 실습을 보낸다라거나. 네. 그래서 의외로 학교를 다니다 보면 이런 기업들과 연계된 곳에서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있으니까 너무 공공기관만 보지 마시고 그다음에 사기업도 충분히 갈 수 있고 어차피 회사 입장에서는 이 지역 쪽에 사는 내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으니 네. 나도 관련해서의 경력을 조금 더 쌓아서 이쪽도 한번 노려보자라는 그 말씀. 그렇다면 우리 충남지사께서 우리 이쪽에 인재도 우선 채용해달라고 말씀해 주셨고 기업도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게 조금 더 오래 다니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기 때문에 그럼 서로가 좀 윈윈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사기업도 좀 한번 노려보자 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충남 지역 계신 분들은 좀 귀 기울여 들으시고 좀 이렇게 한번 지원해 보시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네. 근처에 지역에서 키운 인재가 지역 기업에 채용한다는 거는 또 이 좋은 거잖아요. 그럼요. 네. 아주 좋죠. 네, 그리고 사실 충남도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네네네. 네. 저는 제 친구 중에서 네.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천안까지 이렇게 KTX로 왕복해서 다니는 친구들도 봤었어요. 네네.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도 있었거든요. 생각보다 멀지는 않은 동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쌤의 단짠 취업 뉴스 두 번째 취업 기사입니다. 제목은 공공기관 합동 채용 설명회 찾는 취업 준비생입니다. 이번엔 또 공공기관 소식인 것 같은데요. 네.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주관하는 2023 대구 경북 이전 공공기관 합동 채용 설명회가 11일 영남대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설명회를 찾은 취준생들이 현장에서 채용 상담 받았다 이런 내용이었네요. 이 사실상의 엔데믹이 선언됐잖아요. 코로나가 거의 종식이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채용 설명회가 다시 조금씩 열리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은 많은 취준생들이 선호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특히 이 대구 경북 쪽에 계신 그 취준생 분들이 또 환영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앞서서 이제 충남 쪽에 나왔고 네. 지금 이제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대구 경북 쪽 영남대네요. 영남대도 제가 갔다 와봤는데 제가 이 기사를 갖고 온 이유는 예. 여기는 아닌데 제가 코로나 전에 2019년도 3월에 네. 저는 강원도 지역 쪽 이전 공공기관 합동채용 설명회에서 제가 이제 특강하고 네. 거기서 상담했던 그런 기억이 나서 좀 약간 뭐라고 할까요? 다시 이게 여기 나온 것처럼 대면으로 4년 만에 열렸다고 하는데 좀 시간이 또 지났구나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그러한 곳에서 가신다면 어떻게 원하는 정보 아니면 원하는 기회를 찾으실 수 있을지 그런 실질적인 팁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기사를 갖고 왔거든요. 일단은 여기에 가면은 큰 어떤 그 강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조그맣게 부스를 차려놓고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나 뭐 면접을 봐주시는 그러한 부스도 있을 겁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여기 이전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이 이제 오시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보통 이제 인사 담당자 분들이 오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셨던 이런 공공기관도 있구나라고 하는 곳들도 아마 많이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가시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이제 뭐 명함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인기 많은 곳들은 오래 기다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거기서 늘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그때 여러분들이 명함을 받고만 오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명함을 좀 주고 왔으면 좋겠다. 네. 그게 뭐 물론 그 명함을 줬다라고 해서 뭐 바로 붙는 그런 건 아닌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 그렇게 해서 뭐 아니면은 그걸 당연하다 생각하면은 또 명함을 미리 많이 준비하실 거예요. 그 중에서 취준생인 어떤 친구가 나한테 명함을 줬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올 것 같고요. 오. 명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사실 요즘에는 명함 만드는 템플릿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증을 복사를 했었어요. 오. 네, 학생증 사이즈가 어떻게 보면 명함 사이즈지 않습니까? 네. 학생증을 복사를 했는데 사실 뒷면에 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는 제가 갖고 있는 스펙, 아. 저는 무슨 전공이었고 뭐 학점은 몇 점이고 그다음에 제가 뭐 그나마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해서 해당 기업에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역량들을 네.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명함을 딱 드렸더니 되게 신선해 하시더라고요. 오. 그리고 제가 그걸 줬다는 행위 자체가 네. 뭔가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아. 이게 사실 이걸 주는 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인데 네. 이걸 주니까 그쪽에서 뭐 이런 걸 준비하셨어요 하면서 오히려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이거 아까 거는 제가 이제 취업할 때 제가 썼던 방법이었고 네. 이걸 저는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한 친구가 이거를 응용을 한 거예요. 네. 어떻게 응용을 했냐면 해외 기업 취업 박람회였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는 이제 뭐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계 기업들 예. 그런 데에서 이제 뽑아가는 그런 박람회였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그날 거기서 덜컥 합격을 해서 저한테 합격 소식을 준 거예요. 갑자기요? 네. 어떻게요? 이거 어떻게 한 거냐라고 예.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명함을 4개를 만들어 갖고 간 겁니다. 4개요? 예. 어떻게 4개냐? 첫 번째는 한국어 명함, 네. 두 번째는 영어 명함, 네. 세 번째는 일본어 명함, 네. 네 번째는 중국어 명함. 와. 와, 제가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네. 청출어를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계 회사, 우리나라 그 열차에 들어가는 유리를 이제 중국계 회사가 만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준비됐다는 중국계 명함을 딱 주니까 바로 면접을 보자. 우와. 물론 이제 그 기업도 인재를 찾는데 좀 네. 시간을 좀 쏟아야 됐던 입장인데 이렇게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면접을 봐도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의외로 여러분들 기회라고 하는 게 멀리서 찾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무엇인가 내가 준비한 대로 똑똑 노크를 하면 조금씩 열리는구나와 같은 그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네.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계속 노킹을 하는 건데 네. 이 노킹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갖고 내가 명함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내가 명함을 줍니다. 그러면서 난 정말 관심 있는 곳이고 어떻게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나면 연락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네. 그 담당자의 명함을 받으면 거기 메일 주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정말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곳이라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은 너무 잦으니까 2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와. 이메일을 보낼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걸 또 봤는데 제가 그 유키즈라고 하는 프로에서 네. 김우빈 씨가 나와서 예전에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의 그 질문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학교 입장에서는 좋겠습니까? 네. 야, 우리 학교를 이렇게 오고 싶어서 본인이 이게 계속 누적되잖아요. 저 키가 얼마큼 컸습니다. 몸무게는 어떻게 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진짜 괜찮은 기업, 가고 싶어하는 기업은 네. 계속적으로 메일을 보내보세요. 이게 상시 채용이거든요. 네. 저도 인사팀에 있었을 때 상시 채용 그 메일 보는 란이 있는데 그걸 매일 체크하지는 않고 생각날 때마다 들어가서 보는데 예. 그런 메일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메일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되게 신선할 것 같아요. 진짜 관심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어찌됐건 현장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연락처를 접할 수 있으니까 연락처 받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쓰지도 않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메일을 주기적으로 보내면서 진짜 오고 싶어 하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설령 그 회사가 아닐지라도 다른 취업 박람회라도 가시면 그분이 알고 계신 또 인력 풀을 여러분들이 또 접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기회를 적극 찾으시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명함도 좀 한번 활용해 보시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합동 채용 설명회라고 하면은 내가 가서 정보를 받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쌤 말씀 들어보니까 반대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자리, 그렇죠.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네. 자리로 바꿔볼 수 있다, 전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명함과 더불어서 제가 요새 쓰고 있는 건데요. 네. 저는 명함에다가 QR 코드를 넣어서 QR을 찍으면은 제가 어느 방송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바로 볼 수 있게 해놨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많은 내용을 담기가 사실 명함이 그렇죠. 작다 보니까 맞습니다. 어려운데 네. 그렇게 우리 취준생분들이 활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가연 씨는 참 제가 안 알려드려도
참 잘하고 계시다. 아닙니다. QR 코드는 또 네. 업그레이드 됐네요. 요새 또 MZ는 QR 코드 많이 씁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네, 핸드폰으로 바로 찍으면 되니까요.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 제목은요. 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 해외 NCS 최신 동향 공유 포럼 개최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산인공이 국가직무능력표준원이 11일 한국직업자격학회와 해외 NCS 최신 동향 공유 포럼을 공동 개최했습니다. 포럼에는 고용노동부, 한국직업자격학회 및 정부와 학계 연구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 40명이 참석해 영국과 호주의 NCS 주요 동향 조사 결과를 공유했는데요. 포럼 주제는 외국의 NCS 운영체계, 영국의 직업능력표준 동향, 호주의 직무능력표준 동향, 외국과 우리나라 NCS 현황 비교 등 총 4개로 구성됐습니다. 영국은 노동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NOS 전략 발표했는데요. NOS는 산업 작업 현장에서 개인이 달성해야 하는 성과 기준, 해당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 등을 규정한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주도 직업훈련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NCS의 직접 수요자인 산업계 참여를 유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외국과 우리나라 NCS 현황 비교에서는 이 두 개 국가가 우리나라의 국가별 직무능력 표준 운영 체계를 비교하고 향후 국내 NCS 관리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공단은 포럼을 통해 NCS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품질 관리로 연계하여 산업 현장에서 활용 확산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직무 능력 표준인 NCS도 변화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쌤,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NCS 채용하면 이제는 뭐 어색한 느낌은 전혀 없고 여러분들이 네. 다 무엇인지 아실 것 같은데 예. 한 가지 이제 조금 뭐 가끔 가다가 어떤 사례가 나오냐면 NCS는 그냥 필기 문제 푸는 거 아니냐 이렇게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거는 네. 전반적인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서 다 포함이 되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즉 NCS가 자기소개서와 네. 그다음에 면접 과정 쪽에 적용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경험이라고 하는 형태로 질문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을 NCS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적용시켜서 이 경험을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라는 관점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NCS는 크게 10가지입니다. 의수문, 대기조, 정직, 자자 해서 총 10가지 직업기초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묻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시든지 간에 예. 이 역량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우리 기초 역량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기초 역량을 일반적인 형태의 경험의 질문으로서 이걸 적용시켜서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사실 10가지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크게 9가지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수리가 됐건 의사소통이 됐건 대인관계가 됐건 이 모든 것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역량을 묻는다는 건 그 해당 상황에서 이렇게 활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경험으로 가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모든 경험들을 문제를 해결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결과값으로 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은 전 사실 마지막으로 좀 놓고 나머지 9가지 역량을 내가 보유했는가라는 네. 관점으로 보시면 좋은데 이 중에서 수리 능력과 정보 능력은 사실 질문의 형태로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요. 꼼꼼하게 어떻게 분석했니? 도표를 보고 어떻게 해석했니? 등등인데 네. 이렇게 질문의 형태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필기시험의 형태로 준비를 많이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8가지, 근데 제가 문제 해결 능력 한 가지 빼라고 했으니까 7가지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좀 많이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게 바로 문제 해결 능력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능력을 물어봐요. 창의적하면 무엇인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게 기존의 방식은 이렇게 했지만 새롭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꼭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꼭 물어보는 게 가장 마지막에 있는 직업윤리입니다. 직업윤리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세운 어떤 원칙 같은 게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윤리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정의를 내려주시고 네. 어떤 경험을 했다라고 이 2가지만큼은 여러분들이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무조건 적용 가능하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NCS라고 하면 이건 필기시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자기소개서의 문항, 면접 때의 문항에도 다 적용이 되는 것이고 내 경험을 묻되 다 어떤 경험?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묻는다.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내가 쉽게 만들어낼 수 있지만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직업윤리에 관련된 사례는
바로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있는 게 뭐냐면 오늘 기사에도 나왔지만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수정 보완되면서 정교화되고 있죠. 어떻게 정교화될 거냐? 바로 여러분들한테 직무 수행 능력을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NCS라고 하는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직무 수행 능력은 어떻게 묻고 있냐? 바로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기업에서의 면접 질문에 굉장히 정교한 면접 질문으로 나올 겁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공공기관 채용을 준비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을 NCS의 직업기초 능력의 관점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렇게 스타트를 해보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경험을 입체적으로 어필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NCS 관련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안컴의 안정현 간사님과 단찬 취업 뉴스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